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부모님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와 이혼한 남편이 찾아왔어요.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에게 소금을 얼굴에 한 바가지를 뿌리면서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한참 동안 애언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 때는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모질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곤 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엄마 일손을 도와주느라 개인 생활은 전혀 없이 살아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 채워야만 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지만 마냥 두 손 놓고 모른 척 한다는 것도 고생하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고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돼서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주말이면 손님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리였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식당 운영을 하시다 보니 엄마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셨는지 몸살이 자주 나셨어요.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아빠가 계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몸이 약하셨던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 같아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몇 번이나 엄마의 일손을 도와주실 분을 구하려 했지만 진상 손님들까지 상대해야 하는 돌발 상황들이 감당하기가 힘드셨는지 며칠 일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죠. 식당이 무너지면 저희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라 공부에 전념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면서 별의별 사건들도 많았지만 그런 삶들을 이겨내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 30살이 훌쩍 넘어가면서 함께 늙어가시던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누워 계셔야만 하는 일이 많으셨어요. 결국 며칠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야만 했는데 힘겨운 하루를 끝내고 마감하려고 정리를 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사 끝났다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썰어드릴 횟감도 다 떨어졌다고요. 계속 난리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경찰? 어디 한번 신고해봐. 경찰 오기 전에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소주 한 잔씩만 하고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횟감 없어도 되니까 매운탕이라도 끓여내오라고.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저기요,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이리 미련하게 드신 거예요? 오늘 장사 끝났다고 하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네가 이 식당 사장이라도 돼?
오늘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 다치기 싫으면 그냥 가던 길 가라. 혼자서 술을 들이켜던 남자는 계산을 끝낸 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쫓아갔는데 예상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순찰하던 경찰분들에게 발견되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넘어져 있던 남자는 더 이상 소란 피우기 싫다며 지저분해진 옷을 털더니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려 난감했었죠. 그때가 평일이었는데 주말이 아닌 평일 장사는 거의 동네 분들 상대라 처음 본 그 사람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죠. 그렇게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설명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 듬직한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처음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 없이 일만 해왔던지라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지만 2번 다시 저희 식당은 찾아오지 않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씩 잊혀지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난 늦은 저녁 어느 날 손님이 일찍 끊긴 터라 저도 쉬고 싶은 마음에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국밥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가슴 떨림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와줬을 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저희 식당을 찾아줄 때 대접해 드리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헤어지게 되었네요. 2번째 만남이었고 상당히 설레었었어요.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점심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식당을 찾아와 주셨고 기쁜 나머지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건 근처 공사장에서 근무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현장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일하게 되는 기간은 1년이었고 절반이 지난 6개월이 남은 상태였죠. 그렇게 직원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팀원들을 이끄는 팀장이라고 하시던 분이 저희 식당 음식이 괜찮은 것 같다며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점심 식사를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처음 겪어보는 거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한 달씩 식대를 선불로 지불하게 되면 시간에 맞춰 점심을 차려놓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얼떨결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초대한 날 저는 고마운 마음에 대접해 드린 거였는데 팀장이신 분은 식사를 하신 그날부터 계산해서 식대를 선불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과는 매일 점심때마다 얼굴을 보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도 저희 식당에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하필 그날 일꾼들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기 전에 손님이 꽤 오셨던 터라 정리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였고 정신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홀을 정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괜찮다며 묵묵히 일손을 도와주었죠.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하고 왔을 텐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홀 정리를 끝내고 주방에까지 들어와 제 옆에서 설거지까지 함께 처리해 주었네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던 터라 대화도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면서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라 많이 놀라셨어요. 사람의 인연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를 도와줬던 남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거에 많이 놀라셨죠. 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의 집에만 계시는데도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많이 궁금하셨는지 저녁 식사 때 식당으로 와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몇 번 대화도 나누시면서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사람 괜찮은 것 같다며 잘 지내보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할 때와 다르게 그 사람이 함께 도와주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늦은 저녁 무섭지도 않았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결국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까지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아야만 했어요. 여기 현장도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면 우리 팀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 자기도 잘 알겠지만 현장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가 될 것 같아. 쉬는 주말에 자주 오도록 할게. 어떻게 자주 와? 여기는 강원도고 다음 공사 현장은 경남 창원이잖아. 주말에 올라오면 다음날 바로 내려가야 될걸? 잠깐 얼굴 보자고 지원 씨 힘들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일은 언제까지 할 거야? 차라리 다른 일을 구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일이고 팀장님이랑 오랜 시간 손발 맞춰왔는데 그만두는 게 쉽지가 않지.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해도 지금의 월급을 맞출 수가 없잖아. 지금 나에게 선택권은 없는 것 같아. 나와 단순하게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그럼 조금씩 상황에 맞게 밟아 나가야지. 그야 당연하지만 무턱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승현이 너랑 식당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겠지. 뭐든지 성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제 의견을 내세울 수는 없었죠. 엄마도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렇게 짧은 6개월의 연애 기간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주말이면 경남 창원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저를 보러 달려와 주었어요. 정말 미안했죠. 그런 노력을 보여준 그 사람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고 장거리 연애까지 하면서 1년의 만남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지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조촐하게 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와 처음 만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손발을 맞출 수 있었고 식당 운영도 예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늦은 시간에도 힘들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왔었는데 언제부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에 빠져있는 얼굴을 하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횟집이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수산시장에 보니까 쥐포 같은 걸 진열해 놓고 팔던데 경쟁 상대도 많아서 오는 사람 잡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여기 땅값도 싸고 설권보다 건어물을 싸게 들여올 수 있어서 인터넷 위주로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 거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 나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몸에 무리가 올 거라고. 어때? 괜찮을 것 같아? 당신 의견도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일단 100평 정도 부지를 구한 다음 대형 컨테이너 몇 개 올려놓고 대량으로 남들보다 싸게 팔면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잘 안 되면 내가 당신 하고 있는 일들 하나씩 배워가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가진 걸로는 부족하니까 장모님께 손 좀 벌려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도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 실질적으로 이제 식당 운영권은 당신한테 있잖아. 어렵지 않게 도와주실 것 같거든. 말 나온 김에 오늘 외식이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쭤볼까?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의욕이 상당했어요. 저는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겼는지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엄마는 남편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셨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남편의 의견을 받아주시게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네요. 많은 것들을 벌써 알아봤는지 순식간에 처리가 되었고 물류창고식으로 갖가지 말린 해산물들을 대량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수익이 발생되더니 주문이 밀릴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많이 놀랐었죠. 초기에는 남편과 둘이 운영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점점 주문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아야만 했습니다. 건어물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엔 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남편은 벌어들이는 수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면서 급하게 큰돈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좀 더 넓은 부지와 창고들을 세웠고 나중엔 말린 건어물 말고도 살아있는 해산물들까지 자연스럽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단가가 높은 살아있는 해산물들도 다른 곳들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당일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매진이 되어버릴 정도로 사업은 정말 잘 되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엄마도 사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살아났다며 떠받들며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저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요즘 당신 왜 나랑 엄마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거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요즘 당신 많이 변한 거 알아?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족을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뒷전이고 직원들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잖아.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고. 다 비즈니스 하느라고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놀았던 적이 있어? 두 발로 뛰어다니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식당에 막혀서 한평생 회나 뜨며 살아왔으니 당신이 뭘 알겠어? 집안의 가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으니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턱 막혀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식당은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야? 그까짓 것 이제 그만 팔아버리고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라니까. 그게 잘 안 돼?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보겠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도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부유했던 것도 아닌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많이 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식당은 당신이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이라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랑 주말 보내면 우리 식당 찾아주는 손님들이 아직까지 꾸준하게 찾아주시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예전처럼 무리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게 당신 혼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것 좀 줬다고 엄청 생색내네. 장모님이 안 도와주셨어도 대출 받아서라도 했어.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오늘 받은 스트레스 나가서 풀고 올 테니까 먼저 자던지. 맨날 누워서 밤만 축내시는 장모님이랑 수다나 떨던지. 내가 나갔을 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늘 같은 남편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그리고 엄마와 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있었죠. 돈 때문에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버는 만큼 날라오는 카드값도 엄청 났습니다. 매달 몇천만 원씩 카드를 긁어대니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렸고 결국 두 눈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엄마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엄마와 친한 지인분과 이런 고민거리들을 상담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은 일찍 들어왔나 보다 생각하며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차 안에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걸 옆에서 같이 보게 된 엄마는 아픈 무릎을 손으로 짚으며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남편의 차 앞 유리창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온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며 엄마를 밀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무릎을 다치고 마셨습니다. 넘어진 엄마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도움을 주실 분이 남녀가 차 안에서 끌어안고 있어? 그것도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집 앞에서?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어. 당신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뭐라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이번 계약 취소되면 그땐 알아서 해. 장모님이랑 당신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계약 성사돼서 간단하게 포옹 한번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자네는 생각이 없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앞에서 다른 여자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자네가 한 행동은 내 딸과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 참말 웃기게 하시네요. 장모님, 제가 같이 살아드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두 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도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면 되는 거죠? 어디서 남편이 하는 일에 끼어들고 동네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남편의 막 나가는 행동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제 얼굴에도 손을 올렸죠.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것 같아 이혼 도장 찍기로 결정했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남편은 저와 엄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겁을 주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당하게 될 것 같아 변호사를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변호사는 외도가 의심된다며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현장을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를 일러주시길래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가진 게 많았지만 저희는 엄마가 빌려주셨던 돈과 식당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전부라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줄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에서 만났던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수많은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보란듯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자기 일처럼 도와줬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남편의 뒷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았지만 확실한 게 필요해 자주 가는 호텔에 발을 들였고 처음으로 호텔 카운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던 어느 날 만취가 된 상태로 어떤 여자와 남편이 호텔로 들어왔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먼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있던 여자가 카운터로 가까이 다가와 방 하나를 달라고 하길래 밝게 웃으면서 스위트룸으로 안내를 해줬고 그렇게 함께 들어간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스위트룸으로 함께 들어간 여자가 울면서 나왔고 그와 동시에 경찰들이 호텔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어만 갔죠. 경찰들은 남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남편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희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니까요. 민정씨, 갑자기 왜 이래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술에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니까 무작정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글쎄 스위트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겠다고 저항하니까 이것 보세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려붙였다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 하지 않는다고. 저는 결백하다니까요. 그리고 스위트룸 안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 사람 상습범이 분명하다고요. 경찰은 여자의 말대로 스위트룸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수십 개의 카메라들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발생된 모든 사건은 제가 계획한 것들이었고 거기에 남편이 걸리게 된 거였죠. 이미 발을 뺄 수도 없었던 건 그 카메라들은 원래 남편이 사용하던 카메라로 지금까지 만나온 다른 여자들과 찍었던 사진들도 많았기 때문에 스위트룸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언니에게 제가 겪은 상황을 전부 설명한 뒤에 계획을 하게 된 거였고 저는 카운터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스위트룸을 공실로 비워놨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CCTV에는 그동안 다른 여자들과 자주 왔다 갔다 한 정황도 잡혀 있었고 거의 혼자서 스위트룸을 대놓고 이용했기 때문에 동네 언니의 활약으로 그 사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트룸을 샅샅이 수색하던 다른 경찰이 동료 경찰들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졌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전부 실행에 옮기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카메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개인적으로 이용했던 스위트룸에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설치해서 지금까지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 복수하려 했던 행동들은 남편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경찰서에서 모든 범행을 진술해야만 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분명 이건 누가 꾸민 짓이라고. 그동안 내가 사업이 잘 되면서 주변 업체들 중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흥정하려고 하길래 거절했었거든. 분명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야. 당신은 나 믿지? 제발 도와줘. 나는 결백하다고. 저기 있는 여자도 그 사람들과 한패인가 봐. 도대체 적을 얼마나 많이 뒀길래 의심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한 당신이 어디에서 나왔어? 호텔에서 나왔잖아.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드나들었던 증거들이 전부 다 찍혀 있었고 증거물도 나왔다며?
그럼 나한테도 당연히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 저기요, 담당 형사님. 저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죠.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이미 언니의 진술과 스위트룸에서 나온 남편의 지문이 가득한 증거물들이 나온 바람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한 사업에도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유통기한이 지난 건어물들을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주문하신 분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결국 고객들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되면서 대박났다며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았던 남편은 폐업과 동시에 많은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결국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출소를 하고 저희 식당에 나타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소금 한 바가지를 퍼서 그 사람의 얼굴에 뿌려버렸네요. 동네 사람들도 남편의 개차반 같은 행동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몰아붙이니 무서웠는지 꽁지 빠지도록 도망을 쳤네요. 다시 오겠다며 큰 소리치고 잠시 물러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 첫 남자였고 마지막 남자가 되어버린 제 인생의 최악의 날들인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해버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자기 본성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지금도 솔직히 많이 힘드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말 못할 걱정거리들이 만약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